오늘 아침 국정위에서 정부를 향해 그야말로 반기를 들었던 검찰이 겁없이 반나절 만에 또 장난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누더기 고발을 덥석 물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 단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5년간 추징금, 헌금, 자녀 유학비 등으로 10억 원가량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수입은 5억 원 안팎이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 언급했듯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 못해 지겨울 정도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의혹을 19일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으로 이번 고발건 외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고발부터 하는 프로 고발러이며 일전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께 시의원이 근무 시간에 개인적 고발을 하러 다닌다는 일침까지 들은 인물입니다. 이미 검찰이 이런 프로 고발러의 고발을 덥석 문 것부터 고약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배당한 것을 보면 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사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형사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마 몇몇 분들은 이름이 낯이 있겠지만 이 김승호 부장검사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이준석에 대한 가세연발 무고 사건 무혐의,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 굵직굵직한 사건 뒤에 꽤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고발이란 고발은 모두 지르고 보는 프로 고발러 이종배 시의원의 고발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하필 무언가 석연찮은 김승호 검사에게 배당된다? 이 바닥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굳이 정예능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는 조직의 해체를 눈앞에 둔 검찰이 용감하게도 정권을 겁박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다만 국민의힘과 편먹고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정권의 동력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기 위해 김민석 후보자에게 검찰 수사를 받는 총리 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이 처절한 발악은 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차례 해명하기도 했고 오늘자 매불쇼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정예능이 이를 요약하자면 재산신고에 잡히지 않은 차액은 재혼으로 인한 축의금, 장인어른 조의금, 강연, 출판 기념회 등의 소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예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김민석 후보자가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보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은데 검찰이 이렇게 광속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중수청, 공소청으로 찍기를 운명해 검찰이 죽을 꾀를 낸 것 아닌가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또한 다 떠나서 정치펠레 주진우발 의혹이 모두 맞다고 쳐도 10대 때 이미 7억 8천만 원 예금을 찍어버린 주진우의 2005년생 아들에 미치지도 못하는 금액이며 당연히 주진우 일가의 70억에 달하는 재산에도 비빌 수준이 안 됩니다. 요점은 검증이란 단어 뒤에 숨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과해도 너무 과하며 심지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까지 달라붙어 정권 발목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시 검찰이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걸 보니 더더욱 김민석 총리를 밀어붙여야 하는구나 싶은데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검찰에 의해 온갖 수모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이미 검찰에 의해 비열한 사냥을 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검찰의 천적들이 모였고 이제 업보를 청산할 시간입니다. 관련해 과거 김민석 후보자가 검찰 캐비넷을 가까스로 박살내고 생존한 기막힌 사연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60대 노부부 투서 사건인데요. 그런데 2008년 월간 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으로 실제로 그 수사가 이루어졌나 보군요. 왜냐면 네. 저 관련된 분이 저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데 좀 제가 안 들어드렸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당시 제 보좌관이 찜찜하니까 녹취를 해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야.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가 된 사건인데 와. 제가 정말 분노한 것은 그 이후에 검찰이 저한테 표적 사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월간조선에 저게 나온 거예요. 저것은 결국은 검찰발 아무리 아니에요? 생각해봐도 검찰에 누가 월간조선이 줬겠죠. 저는 저런 일을 하는 검찰을 정당한 사법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네. 그런 걸 받아서 보도하는 집단을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회견을 해서 권력의 개라고 제가 검찰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참인데 권력의 개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건은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이나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음해 사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검사들 불러달라고 제가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하도 캐비넷으로 장난치고 정치질을 해대니 이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오히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사라는 인증서가 된 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 정예능 생각엔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 한들 본격적 수사보다는 이번처럼 김민석 후보자 망신주기급 기사 하나 내기 위한 수작이 아닐까 하는데 만약 저들이 기우를 넘어 진짜로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국정이 업무 보고에서도 봤지만 조직의 해체를 앞둔 자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태생 자체가 비열한 검찰은 잔인할 정도의 개혁을 통해 절대 정치의 플레이어로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김민석 후보자가 검찰과 국힘의 공작을 잘 이겨내고 총리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검찰 개혁에도 큰 보탬을 해주길 기원하고 믿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